그래갖고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 관심을 안 가질 때 이것도 한 1년 반 전에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란에서 전쟁이 나거나 엄청난 내란이나 이란이 분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란이 분할될 때 어떻게 파이프라인이 지나가고 어떻게 이권관계가 나눠지고 이런 것도 내가 이렇게 세세하게 방송을 했어요. 아, 기억나세요? 좀 한번 다시 한번 요약을 또 한번 해주시면. 3번 정도 제가 방송했는데 또 한 번 할게요. 네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주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죠? 네. 아니 이란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에서 저런 문제가 났는데 도대체 무슬림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움직이는 이슬람 국가가 있습니다. 사우디입니까? 예? 사우디인가요? 터키. 터키. 터키가 갑자기 트럼프랑 화해했죠? 네. 원래 그런 시나리오예요. 예? 원래 그런 시나리오라고. 근데 지금 터키가 저쪽 리비아에 지금 리비아에도 지금 내전이 있잖아요. 기존 반군하고 이제 반군이 터키가 지원하는 세력이고 그 터키와 지금 영해권 의 어떤 이권 관계를 주고선 얘네가 뭔가 터키의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무기 쪽에서. 그러면은 뭔가 저는 터키가 결국 어쨌든 이란하고 지금 같은 한배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는 애들이라고 좀 보고 있었거든요. 아닌가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나요? 터키는 이스라엘 편이죠. 이스라엘 편이라고요? 네. 터키는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좀 애매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터키는 터키 편이에요. 터키는 완전 또라이 독고다이예요. 또라이 독고다이인데 터키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무엇이냐면 최근 EU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슬람 반 이민 정서가 지금 팽배되고 있어요. 네. 난민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원래 난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그 세력은 누구냐면은 원래 터키였어요. 옛날 유럽 가면 터키인들이 무진장 많았어. 근데 이번에 유럽 여행을 하면서 봤더니 터키 식당들, 케밥집이 전부 방글라데시안들이야. 터키인이 아니야.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터키 식당에서 터키 음식을 팔아요. 그 터키 사람들은 지금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그만큼 다른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터키가 원래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유럽연합에 가입을 못했어요. 지금도 못했어요. 안 받아줘요. 그리스 때문에 못 받아요. 네, 그리스 때문에 못 받아요. 그리스는 네. 친중 국가입니다. 그렇죠. 참고로 네. 피그는 친중 국가예요. 네. 그래서 못했는데 나토의 회원국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터키 입장에서는 뭐냐면 뭐 전쟁 날 때 군대 동원되는 거 힘든 거 이거는 유럽이랑 공조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교류에서 도움이 되는 쪽의 교류는 유럽이 안 해준다고.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는 아랍인도 아니야. 그래서 오펙 이런 쪽 이슬람 세계로부터도 외면을 당해요. 네? 그리고 유럽으로부터도 외면당해. 그리고 러시아랑은 전통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어요. 오스만 제국 때부터 그런 앙심 때문에. 터키가요? 네. 지금 러시아에서 터키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주고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그러면서 터키가 주장하는 게 범투르크주의예요. 제가 범투르크주의 얘기 많이 하죠. 고대사에서. 교과서 뭐 이런 많이 거. 얘기하죠. 네네. 신장 위구르 자치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터키밖에 없습니다. 네. 자, 러시아랑 터키는 사이가 안 좋다. 맞아요. 근데 얘기했죠. 터키는 터키를 위해서 싸운다고. 얘네들 독고다이야. 자,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 입장에선 중국이 쪼개지는 건 괜찮습니다. 러시아는 이 중국 중원 지역에 13억의 소비 시장이 필요한 것이지 13억의 하나 된 중국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중국은 쪼개져도 러시아 입장에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냥 동아시아의 큰 소비 시장만 있으면 돼. 그럼 거기다 석유도 팔아먹고 자원도 팔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러시아는 이익이야. 근데 하나의 거대한 중국일 때는 러시아의 위협이 된다고. 견제를 해야 돼. 견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 견제 방법이 있죠. 일단 홍콩. 네. 홍콩은 지금 내가 봤을 때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네. 중국이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또 하나 이제 불안한 지역이 바로 그 신장 위구르 자치주인데 러시아는 신장 위구르 자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중러 군사 동맹국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네, 그렇죠. 터키는 가능해요. 네. 터키가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줄 수 있겠네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르도안 대통령이라면은 네. 그 유럽 연합에 이런 쇼부를 걸 것 같아. 어떤 쇼부냐?
사실 그러니까 유럽의 난민 문제는 이제는 터키가 아니라 아프리카예요, 그냥. 아프리카와 중국.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거 싹쓸이 하는데 터키들 잘 알아요. 이거 싹쓸이 하는 건 터키 애들이 전문이야. 물론 터키 애들이 좀 들어오는 또 부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일단 그건 배제하더라도. 그런데 유럽연합에 들어갈 때 가장 거추장스럽고 방해라는 세력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중국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네. 따라서 내가 예르도안 대통령이라면은 차라리 미국과 프랑스 같은 서방 세계에다 얘기해요. 내가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인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도움을 주겠다. 대신 얘네들도 기브 앤 테이크는 정확히 되잖아요. 경제개발,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가입시켜줘. 그 얘기 뭐예요? 그리스 입 다물게 해요. 그리스가 반대하는 걸 입 다물게만 해. 이 그리스는 친중국가거든. 예. 이것만 막아서 내가 유럽연합에만 가입하게 된다면 나는 신장 위구르 자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소지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얘들은 범투르크주의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더 잘 활동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 터키 애들은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에서 쫓겨났던 그 위구르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 터키가요? 어마어마하게 데리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지. 여기까지만. 이거 새로운 거다. 그래서 내가 예르도안 대통령이면 차라리 네. 그렇게 제안해버려. 유럽에다가. 나를 유럽연합에 가입만 시켜줘. 유럽연합에 가입이 되게 되면 터키인들이 유럽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무비자로. 네.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요. 네네. 이것만 해줘. 그러면은 나는 간다. 벌써 그런 딜이 왔다 갔을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은 그 터키어랑 위구르어는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터키, 우즈벡, 위구르어가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계열이에요. 예, 내가 배웠던 카자흐어는 카자, 키르키즈, 타타르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투르크 계열도 북방계와 남방계가 있는데 저는 북방계 언어를 배웠거든. 네. 좀 달라. 근데 얘네들은 언어가 비슷해서 통해요. 그냥 해요. 서로들 알아듣고. 통해요. 나도 이태원에 케밥집 가잖아요. 우즈벡에는 우즈벡 말로 하고 나는 카자흐어로 얘기해도 서로 알아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뭐였더라? 숫자 4를 지르마라 그러거든요. 토르트. 지르마가 20이구나. 20 하는데 걔네들은 이르마 이러더라고. 지르바르마 이르바르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 애들이 원래 그렇게 했었고, 내가 알기로는 아이시스 멤버 중에 위구르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옛날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 이제 섞인 나라잖아요. 그 파키스탄하고도 섞여 있고 위구르나 뭐 이런 그 중앙아시아 계열하고도 많이 섞여 있는데 그쪽 애들이 그 시리아에서 그 많이 활동을 했다고 거기서 선발돼가지고 시리아로 가서 전쟁. 제가 옛날 때 방송에서 다 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다 했죠. 걔들 지금 사라졌죠. 걔들 이제 시리아 내전이 곧 종식된다는 내가 얘기까지 했잖아요. 걔들 어디 있게? 저기 그 근처에 있죠. 저기 저기 근처에. 어디 사막에 있어요 지금? 네, 아니 지금 그 보니까 많이들 온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그 사막에 있다가 지금 산악지대로 갔나? 산악지대로 지금 벌써 많이 갔어요? 작년부터 많이 왔어요. 많이 갔어. 그러니까. 많이 왔어요. 뭐 궁금해. 수천 명씩 지금 왔다고. 네. 러시아에서 지금 전 이제 스탄에 있잖아요. 타지키스탄. 거기서 이제 거기가 이 중국하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안보 관련된 회의도 많이 하고 작년 5월에 회의를 했어요. 러시아에서 IS 대원 5천 명이 아프가니스탄 북동부에 지금 재집결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기 미국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진출하려고 모인 사람들이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미군은 당연히 지금 그래서 나가잖아. 철수해야지. 당연히 그 앞에는 미군은 네. 철수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쪽에 이 미군 주둔하는 사령관 그쪽 그 사람이 한 이야기도 어떻게 굉장히 귀한 얘기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들어봤는데 거기는 그쪽에 지금 그 테러 조직의 계보라든지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야, 그게 트럼프가 그 땡스기빙 데이에 한번 휙 갔다 온 게 굉장히 정확한 정보와 이런 걸 근거를 가지고 뭔가 다 이게
만들어 놓고 지금 한번 가서 사인만 하고 온 거구나. 아니, 어쨌든 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네. 아수라장이 진짜. 네.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또 되게 두려운 게 뭐냐면, 러시아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그 테러 조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막. 근데 예전에 어쨌든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미군이 카불에 주둔을 하면서 경찰의 역할을 잘 해줬단 말이에요. 해줬죠. 이제 안 해줘도 돼. 근데 얘네가 이제 자연스럽게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이유가 중국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왜 너네 좋은 일을 우리가 해줘? 예전에는 그 IS 알카에다의 리더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미군들이 찾아가지고 사전에 다 제압을 해버렸거든요. 폭격도 미리 다 때려버리고. 그래서 그 통제를 철저하게 다 해놨었는데, 이제는 뭐 걔네가 스스로 크도록 그냥 뭐 내버려 두고, 오히려 얘네는 그 미군이 적이 아니다라고 스스로도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중앙아시아 진출하려고 그러는데, 위에는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접하고 있는 나라가 오른쪽으로는 중국, 위로는 우즈베키스탄, 또 타지키스탄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 판지강, 이 강이 아프가니스탄하고 이 타직 3개국 간의 사이에 흘러가요. 그러니까 국경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테러리스트들이 그걸로 넘어가기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이쪽 사람들이 포섭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가 농경 지역이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뭐 과일들 딴 걸로 좀 재놓고만 살아도 뭐 돈이 없어도 그냥 먹고는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도. 성격도 엄청 느긋하고. 근데 이제 아프간 사람들은 되게 다혈질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포섭이 잘 어려운 거예요, 그 나라는. 근데 중앙아시안 진출하려는 사업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러면 결국 이제 답이 나오는 데가 오른쪽으로. 저쪽. 우회전. 깜빡이 벌써 넣었고 지금 열심히 지금 많이 지금 어서와 계속 지금 우회전 하는 거 보니까 IS도 우판 가문에. 극우 세력. 극우 세력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고 지금. 그래서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상당히 진행이 지금 많이 돼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진 이 내용들 이건 벌써 내가 3년 전에 방송에서 했던 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기획하시는 분들 알 거야. 옛날에 뭐 자연사 박물관 하고 할 때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몇 번씩 얘기하셨는데 또 당시에는 너무 먼 미래 이야기들이어가지고. 먼 미래는 불과 얼마 안 지났어요 이제. 짧은 미래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먼 미래라고 할 때 한 2, 3년 텀인데, 그때는 뭐 그 말귀를 알아들을 상태도 아니었고 그냥 또 이 중동의 이야기가 또 있구나 이러고 넘어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그 얘기네.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래서 지금 아주 재미있게 이제 국제 정세가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정신 못 차리겠는데. 아프간 같은 일이, 그러니까 미군이 감축을 하는, 미국이 완전 철수는 안 하겠지만 감축. 유시민이가 또 그런 얘기했대. 미군이 철수해도 마음은 못했다. 야, 얘는 진짜 공부를 안 했어. 공부를 알고도 저러는 거죠, 알고. 그렇지. 아니 지금 주식 떨어지는 거 안 보여? 너무 자본주의를 모르는 거야. 하긴 사회주의를 공부했으니 자본주의를 모르지. 주식을 다 팔았나 보죠, 벌써. 손해 볼 게 없으니까 자기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했던 이란 강의가 있습니다. 이란. 하긴 제 채널에 폭파해서 지금 제 채널에 공장에는 없어요. 그 비메오 가시면 있을 거예요. 그 비메오 안에 보면 이란에 관련된 영상을 내가 3개인가 올린 게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지금 요 얘기, 현재 이란 요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아프가니스탄은 러시아 군사기지도 같이 있습니다. 중국도 세워놨어요. 물론 중국 애들도 있죠. 러시아는 근데 틈만 나면은 다 세우네요, 얘네는. 러시아는 과거 소비에트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얘네가 요즘 너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러시아 애들이. 근데 이제 그 러시아도 이제 좀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가 소비에트에 대한 향수 때문에 과거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의 군사기지를 세우면서 미국처럼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데, 이 러시아는 한 가지 한계점이 있어요. 러시아가 만약에 미국하고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 대항하기 위해서 그 미국처럼
군사 기지를 지으면서 자신의 역량을 확장을 하잖아요. 이 짓을 계속하다 보면 러시아는 러시아판 1대1로 망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국방비 진출을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 근데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딱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면, 어쨌든 얘네는 지금 그 터키에다가도 장거리 미사일 400km 넘어가는 미사일을 팔고 있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까지 닿더라고요, 터키에서. 그래서 네타냐후가 한번 빡쳐자면 좀 열이 받아가지고, 뭐 이제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뭐 경계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또 네타냐후가 아예 엊그제 이제 성명을 냈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면서 본인 트위터에다가 성명서를 이제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이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저렇게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고 한데 얘네가 거의 지금 핵 개발이 거의 막바지까지 온 거를 이스라엘에서는 판단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란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예르도안 네타냐후가 이야기하자마자 다음 날에 이제 트럼프도 이제 북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나 이제 다 핵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또 트럼프도 핵 얘기를 한 건데, 네타냐후는 러시아 얘기를 직접 거론했거든요. 본인 이야기에서.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제대로 가지 않고 제재를 우회해서 이란을 도와주고 있다. 유럽의 나라들이. 그리고 러시아 얘기를 아예 대놓고 했어요. 주변 국가라고 하지 않고. 근데 원래 이스라엘에도 러시아 연방에 있던 사람들 많이 넘어왔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좀 친밀한 게 있었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야,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완전히 러시아랑은 그냥 선을 그어버린 거 아니야? 그건 있죠. 현재 이스라엘 사는 유태인들의 상당수가 러시아 선건 맞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 건국되던 당시에 러시아 결의 유태인들이 왜 많이 왔는지 아세요? 이게? 공산주의 때문에 넘어왔나요? 반유대주의 때문에. 공산주의 이전부터. 제정 러시아 시절서부터 러시아에는 반유대주의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많이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이거 뭐 일반적인 얘기니까, 로스차일드가 이스라엘을 건설해요. 그 땅을 사가지고. 네.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그 땅을 사서 이스라엘을 이주시킬 때 가장 많이 왔던 사람들이 제정 러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소비에트 시절의 탄압 때문에 또 오고. 네. 그래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 고향이라는 생각, 자기가 그 땅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러시아인들과의 개별적 만남에서는 친근감이 있지만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할 때는 적개심을 가진 그 러시아계 유태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 현상이 일어나고, 또 다시 한번 제가 예르도안이라면 그 러시아 무기 있잖아요. 네네. 소스를 이스라엘에 공개해버리면 돼요. 아, 그러면 방어체계 만들 수 있거든. 그렇네요. 뭐가 문제가 돼? 문제 없네요. 전 얘기하잖아요. 터키인들은 터키인처럼 행동할 것이라 봐요. 터키인들은 완전 내가 봤을 때 미친놈이야. 원래 오스만 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걔네가 미친 애들이야, 다. 거의 1000년 동안을 유럽 전 국가를 상대로 싸웠어요. 터키 혼자서.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도 터키가 외교를 할 때는 전 유럽 국가를 개무시하고 그냥 막 돕고 다니러 한다니까. 그래서 아니 이런 또라이를 만나 내가 막 맨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그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터키가 분명히 또라이 짓을 할 거라 봐요. 네. 네. 그러니까 터키에 들어온 러시아제 무기가 이스라엘만 위협 안 하면 돼. 네. 그럼 뭐 좀 어쨌든 좀 그 러시아 문제는 좀 부차적으로 좀 제껴놓고 봐도 좀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제1순위는 지금 중국이 먼저예요. 러시아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인구가 자꾸 일단 아직 늘어나고 있으니까 늘어나면서 검은 아이들이 자꾸 퍼져나가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터키와의 문제, 서유럽과의 문제, 뭐 트럼프와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고 하지만 이거 싹 떠나서 일단 1순위는 중국 제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좀 정리하는 좀 스탠스를 좀 보였긴 했거든요. 근데 바로 며칠 전에 얘네가 다시 그 하이파 항구 있잖아요. 러시아 레바논 밑에 이스라엘 항구 거기가 이제 수에즈 운하로 들어와가지고 지중해에서 한번 정박할 수 있는 1대1로의 요충지란 말이에요. 해상 1대1로에. 근데 얘네가 다시 중국의 투자를 다시 받기 시작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뭔가 얘네는 뭐
자기네가 기술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겠다 정도로 하고선 중단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우리 진도항처럼. 어느 근데 나라?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중국이 이스라엘에? 네, 중국이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를 거의 샀어요, 얘네가. 이스라엘에 배신 때리면 되지. 뭐가 어려워? 아, 이제. 배신 때리면 되지. 아, 그럼 되네. 아, 얘 네. 안 어렵네, 그럼. 배신 때리면 돼요, 그냥. 근데 쉽네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교과서적인 외교를 하더라고. 아니, 배신 때리고서 그냥, 아, 미안. 미국이 더 센 것 같아. 나 일로 붙을래. 끝이에요. 중국이 거기다 레이더 기술 짓잖아요? 네네. 오히려 거꾸로 노하우가 다 노출되는 거라니까. 안 해버리면 되지. 나 같으면 그렇게 해요. 아, 좀 더 생각을, 또 좀 더 어. 나쁜 식으로 좀 더 생각을 많이 왜냐면 해봐야겠네. 중국하고 멀잖아. 영토가 네. 붙어 있지도 않아요. 네. 배신 때린다고 한들 중국이 공격할 거야? 군대를 보낼 수도 없다고. 외교적인 항의는 하겠지. 그럼 뭐 재판을 할 거야? 재판에서 이긴들 뭔 상관이야. 국제사회에서 국제재판에 가장 쓸데없는 게 뭐냐? 국제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네. 네. 그거 그냥 배째라면 끝이야. 아, 그래서 네. 어쨌든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긴 했어요. 어쨌든 그리스가 지금 중국에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그냥 항구의 운영권 자체가 정말 중국에 다 통째로 넘어가 있는 네. 거죠, 그리스가. 네. 근데 저건 거의 그 수준을 그 하이파가 밟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이파도 그 기반 시설이나 이 인프라, 주변 인프라도 전부 중국에서 전부 다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물론 이제 배신은 하면 되는데 그냥 너무 많이 얽혀 있다. 이게 조금 뭐 이렇게 많이 얽혀 있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정리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정리할 수 있어. 아니, 네네. 남이 돈을 꾸고도 네. 파산 정리를 하는데 국가 간에 못 산다고? 아이, 무슨 그런 순진한. 다 있어요. 전혀 문제 없어. 그래서 네. 그런 눈먼 돈은 먹고 보는 거야. 아,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쨌든 같은 방식으로 해도 된다니까? 하면 되겠네요. 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헤쳐먹어. 내가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 돈은 먹어도 돼요. 네. 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저런 놈들은 약화시키고 제거해야 되니까 먹어도 돼. 그 빨갱이는 쥐어도 괜찮아. 똑같은 원리죠. 아, 공산주의자들의 부정한 자금, 부정한 자본은 뺏어 먹어도 괜찮아요. 그 중국이 왜 비트코인 암호화폐 많이 강탈당했죠? 걔들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 신고 못 해요. 누구한테 신고를 해요? 미국에 신고할 수 없는 거고. 네. 아니, 암호화폐 자체가 네. 불법적인 돈이라니까요. 그 공산당 당간부가 몰래 만든 비자금이기 때문에 강탈당해도 도둑 맞은 놈이 나 도둑 맞았다 얘기를 못 한다니까? 눈먼 돈이에요. 어쨌든 그게 미국에서 자금을 꼬다가 얘네가 다시 자금화를 딴 주머니로 시킨 게 그 비트코인이잖아요. 어쨌든 미국에 대해 최대 부채 국가는 어쨌든 중국이니까. 근데 얘네는 그 미국에 대해서 대출을 안 갚고 얘네 이제 먹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걸 다 빼서 결국은 자기네가 비트코인을 해놓고 지금 차이나 코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꿔서 얘네는 아예 그 달러에서 분리 요작전을 썰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날라갔죠. 지금. 근데 지금 이제 날아간다는 걸 보니까 아, 이건 이게 진짜 어떻게 이건 피할 방법이 없구나. 종속이의 공이죠. 아, 진짜. 그래서 위인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임종석이는 나중에 나라를 구한 인물로 기록될 수도 있어요. 뭐 거의 어?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전 세계를 구하고 있는 인물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국을 무너뜨리는데 큰 공을 세운 거죠. 아, 예. 이제 뭔가 종석이가 왜 뭐가 잘못됐는지가 조금 이제 감이 잡히네요. 예. 종석이가 잘못됐다고 누가 그러나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종석이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네. 예, 잘 지냅니다. 아, 그냥 제 혼자 생각입니다. 네. 음. 아,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이제 2시간 정도 방송을 했으니까 이제 마치도록 하고, 오늘 정말 마스크팩맨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그 마스크팩맨 TV도 많이 봐주십시오. 여기 그 스패너분들 마스크팩맨님 그 유튜브 주소 링크 좀 이쪽에다가 좀 많이 좀 올려주세요. 여기다가. 그 유튜브 링크 있죠? 여기. 그래서 네네. 많이 올려주시고,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이걸 마치도록 하고요. 채팅은 거의 안 읽었습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끔 채팅도 읽어주는 남자로 제목을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간 날 때보다 저를 욕하시는 분들은 제가 채팅을 읽겠습니다만
그게 아닌 칭찬의 경우에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개무시를 하고 다른 걸로 지나가겠습니다. 조금 오만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맞췄어 내가 진짜. 그래서 뭐 이제는 좀 맞추셔도 그냥 별로 이게 그냥 또 그냥 뭐 맞추시겠지 뭐 이렇게밖에 막 나도 감이 좀 무뎌. 나도 감흥이 없어졌어요. 또 났네 이런 식이야 그냥. 그냥 또 그냥 그래 이렇게. 그냥 막 네. 좀 너무 맞추셔도 조금 그러니까 좀 이게 막 이상하네. 틀리다가 가끔 맞아야 되는데 맨날 맞으니까 이제 이게 공기처럼 돼버렸어. 너무 당연하게. 나도 좀 틀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란 난리 났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란도 제가 생각했던 플랜 A와 플랜 B 두 가지 시나리오가 됐죠. 분리가 될 경우와 분리가 안 되는 경우. 사실 다 중요하지 않다. 왜? 근본적인 건 이익권 관계니까.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어떤 식으로 건설되고 앞으로 이제 동북아 그 질서와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 중앙아시아가 어떻게 서로 삼박자가 맞물려서 움직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예전 방송에서 했거든요. 그걸 제가 나중에 또 특집으로 다시 기획해서 한번 방송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한번 해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미국이 너무 이제 공작이 쉬워졌어. 미국이 이제 옛날보다 그 공작하는데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비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돈을 벌면서 공작할 수 있게 돼버렸어 이제는. 최고의 모델이네요. 돈을 안 쓰고 와. 돈을 벌면서 공작이 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어. 이란 정세에 대해서만큼은 그게 바로 유가를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미국이 지금 패가 많아요. 그래갖고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그 이란이 지금 왕창 무너졌죠. 이란 무너지고 중국 무너지면은 뭐 이제 게임은 끝나고 거의 그러면 이제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공산주의자들의 90%는 사라집니다. 중국 무너지면 어쨌든 북한도 무너지니까. 중국 무너지면 이제 98%까지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네. 2%가 좀 더 남아있죠. 네. 2%또 누구지? 네? 또 누구? 아니,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애들인데 네. 어쨌든 세계의 돈줄이 되면서 이 어떤 공작할 수 있게 자금력, 인력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중국이 무너져야만 이 악선의 고리가 끝나요. 러시아는 지금 공산주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러시아는 지금 독재국가죠. 네, 민주주의를 가정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공산주의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만났던 러시아 친구들도 독재국가지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공산당이 지금도 존재해요. 러시아 안에.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에 있는 공산당은 존재해요. 소비에트 시절부터 내려왔던 공산당은 존재하지만 그 공산당은요 지지율이 한 2% 3%밖에 안 돼. 네, 실질적으로 죽었어요. 네. 앞으로 다시는 공산당이 집권을 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어떤 여타 개발도상국의 그냥 독재국가처럼 된 거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 자체도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높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만 무너진다면은 세계 공산주의 혁명은 역사의 뒤안길로 갈 수 있는 이제 큰 창이 열리기 때문에 2020년. 네,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 중국 공산당을 쓰러뜨리는데 아주 큰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공산당을 무너뜨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의 다른 세력이 그저 반대파 제거를 위한 위장 반중 활동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옥석을 가리셔서 도와주고 지지해 주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의 관심이 그 조직이나 그 단체를 강하게 할 수 있고 약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결국 선택이 결국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할 얘기 다 했어요. 어떤 이야기, 국제전략 얘기를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중 우파라든가 좌파들의 프로파간다에 휘말려갖고 지금도 저를 가짜 몽골 박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를 외면하게 된다. 미래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뭐 저는 하다 안 되면 이민 가버리지 뭐. 그러면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손해를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까.